네, 9시 개장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란 사업을 한 CEO님이시고, 저는 여러분을 든든히 후원하는 특급 참모입니다. 개인 투자를 가장 잘하는 방송. 오늘 아침에는 혼조건 출발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출발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나요? 아마 그 외국인 수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어제 네이버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부로 확실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구별된다. 제가 그동안 네이버가 항상 카카오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제부로 확실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DNA가 다르구나 시장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맨날 애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또 IPO해서 스톡옵션에서 돈 벌까 그 궁리만 하는 동네 코 묻은 애들의 모임이라 본다면요. 네이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크게 성장하려는 회사다 하는 게 어제 확실히 보였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아직도 21선 밑에 헤매고 앉았지만 네이버는 치고 올라간다. 참 카카오 경영진들 걱정입니다. 정신 좀 똑바로 차리 철학 있는 경영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카카오 어제 네이버가 참 돋보였고요. 네이버가 작년에 미국의 B2C 하는 커머스 회사를 온라인 판매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게 에비타 흑자가 낮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대기업답게 세계를 향해서. 그 외에는 지금 흐름이 2차전지 한번 볼까요? 2차전지 흐름은 오늘은 셀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배터리 셀 생산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이제 반영된다 하는 바람에 앞으로 실적과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수율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죠. 배터리는요.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수율을 빨리 높이느냐가 굉장한 기술이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주고 고깃빵 굽는 기계 주면 고깃빵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안 터지고 안 태우고 맛있게 잘 만드느냐 하는 거는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율이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수율로 고생하는데 이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어제 WCP 실적이 발표됐는데 WCP 어제 실적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지금 제가 그동안 앞으로 만약에 2차전지 흐름이 다시 에코프로의 싸늘함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에 움직일 게 이 분리막 SK하이테크, WCP 둘 중에 WCP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엔캠, 중앙 DNM 이런 류의 액전해질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하리어리 같은 소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렇게 코스모화학, 성일하이드, 세비겜, IS동소 요런 거는 이제 원자재에 돼요. 금속에 해당하는 거. 폐배터리에 수출한 금속, 하이드로리튬, 오르반리튬 같은 소재 이런 데들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2차전지 오늘 무난한 출발입니다. 그냥 뚜렷한 흐름은 없네요. 에코프로는 오늘 요즘 그 외국인의 코스닥의 순매도로 출발하는 걸로 볼 때는 오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있지 않겠나 그냥 추정이 됩니다. 엔터 쪽 어제는 그동안 남들 빠질 때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다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엔터는 혼조건이고요. 게임주들도 혼조건이고 소부장 일제히 마이너스군요. 반도체 감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내부 소부장은 박스고 그 다음에 SNS텍이 어제 자기 주식 매도 공시가 났죠.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났다 그럽니다. 양아치라고. 지난주에 NDR 돌면서 제가 NDR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EUV용 펠리컬 블랭크 마스크가
하반기에 곧 공급될 것처럼 분위기 잡아 주가 올려놓고 기관들 해놓고 네. 자기 주식 처분 20만 주 처분 결정하는 바람에 기관들이 대빵 화가 났다 그럽니다. SNS 덱은 지금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저기 소부장 전반 올 약세고요. 원익 IP에서 어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SNS텍은 어쨌거나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도 있고 동진 세미캠은 고만고만했고요. 원익 IPS 같은 장비에서는 적자로 돌았었는데 회사마다 좀 소부장들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IT들도 네, 오늘은 어제는 애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고요. 오늘은 다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플러스가 났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좀 보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면 로봇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번에 하락장에서 하락을 주도했는데 좀 반등이 올라나? 로봇 힘내라. 네. 이 반등 기운이 좀 2차 전지까지 확산되면 좋겠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강세래요. 셀트리온 이번에 서정진 셀트리온은 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참 제3자의 남의 가정사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셀트리온 회장님이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혼외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늘 리스크 이런 얘기가 됐는데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맞는 얘기죠. 그 사람이 개인사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겠죠. 자, 자동차는 오늘 약세입니다. 네, 조선 소폭 플러스고요. 철강 거르고요. 오늘 방산주들은 숨고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권이네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흐름입니다. 오늘 아직은 아침은 지금 탐색전인데 2차 전지가 좀 밀리나요? 네, 2차 전지가 좀 쭉 밀리는 분위기네요. 네, 에코프로가 역시 제가 분석한 대로 에코프로가 관건입니다. 에코프로가 쭉 밀리니까 지금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 결국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어느 정도 잦아들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고 나머지는 나머지 종목에 해서 이제 구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에코프로가 쭉 밀리면서 여타 종목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하 대표가 시장을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든든 아시죠? 그래서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근데 이렇게 저랑 공부하시면요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은요 깨져도 남보다 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때는요 남보다 빨리 회복하시는 건 분명하다. 근데 늘 강조드렸듯이 우리가 공부한 만큼 수익은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나보니까 공부한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운대가 안 맞을 때는 수익이 안 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거는 노력하지 않은 만큼은 반드시 손실을 주는 게 주식시장이더라. 제 30여 년 경험입니다. 제가 조금 주식시장 분석을 좀 덜하고 이러면요. 감각이 떨어져서 벌써 헛다리 짚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도 날카롭죠?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코프로만 보면 시장이 보인다. 지금 에코프로가 아침에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가 느는 거 보니까요 에코프로를 쪽 파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아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쭉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밀리고 그 영향으로 2차전지 전반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JM님, 네이버 어느 시점에 매수 관점, 그걸 알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는요,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분할로. 어느 시점이 매수 타이밍인가,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사기죠.
그걸 알면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혜원님, 데브시스터죠. 그제 제가 분석자를 프로그램도 보내드렸잖아요. 아, 이 정도면 주가는 바닥이고 앞으로 데브시스터즈가 자, 한번 분석해 드릴까요? 자, 말씀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가 어제부터 고개를 듭니다. 자, 핫 종목으로 여러분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9448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연휴 기간에 또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게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 제조업 매출이라는데, 게임은 꼭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영업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출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가, 쿠키런 킹덤이라고요. 좀 일반적인 게임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거나 말 그대로 쿠키를 모델로, 먹는 쿠키를 모델로 해서, 쿠키런 시리즈가 계속 재미를 봤어요. 예전에 쿠키란 오븐 브레이크, 이제는 쿠키란 킹덤인데, 쿠키란 킹덤이 나오고, 이게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쿠키란 킹덤이 주력이고, 매출이 점점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핵심 쿠키런 킹덤이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서비스가 이번에 외자 판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좀 딴 얘기기는 합니다만 중국에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사대주의를 버리고 할 얘기는 해야 대접을 받지. 안 그러면요. 그동안 중국은 항상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항상 채찍으로 외교를 대응했거든요. 뭐 하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고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수긍을 하니까 계속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왔는데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움찔하지 않습니까? 아, 좀 달래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외자 판호가 대거 나왔어요. 이번에 3월 20일 날 대거 나왔는데요. 쿠키랑 킹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고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예약 중인데 문제는 언제 본격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서 큰 성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상당히 클 건데 언제 상용화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2021년 9월에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현지화 작업을 하거든요. 어느덧 중국어로 바꾸고 또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금지하는 것들은 빼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용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작들도 앞으로 6월 때면 쿠키런 오븐 스매시 이게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작인데요. 6월에 나온 건 PC 버전이라서 역시 모바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연말경이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은 요 정도까지 구별을 못할 거예요. 그냥 6월에 쿠키런 오븐 스매시 된다 하면 이것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거다. 그러면 결국 지금 볼 때 쿠키런 킹덤의 중국 서비스 그다음에 5월, 6월에는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둘 다 만만치 않은 재료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전략을 짰냐면요. 네. 그래서 5월, 6월에 의미 있는 호재가 포진해 있어서 그럼 지금 주가가 어떠냐? 주가가 이 정도면 우리가 그런 재료를 치면 이 정도는 좀 바닥이겠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이런 거 길게 보는 거 싫어해 이러신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거고 나는 조금 길게 가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에 한 20, 30%는 조금 느긋하게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 한 1000주를 사야 되겠다 계획 짜면요 바닥권이다 싶으면 한 200주 사보고 또 400고 이런 게 저는 정답이라 봅니다.
언제가 최저점일까? 이 최저점의 타이밍을 잡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류가 많은 분,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으로 투자해서 차트만 보고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막 차트의 규제처럼 토끼라고 생각했죠. 그런 분들 항상 네, 올라가면 흥분해서 사고, 상도 잡고요. 빠지면요, 맨날 악재 없냐? 하면서 팝니다.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시장에는요, 토끼, 거북이가 반드시 토끼를 이깁니다. 그리고 또 그 토끼는요, 결성점까지 오는 토끼를 못 봤어요. 중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데브시스를 중에서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가. 네, 결국, 분할 매매가 정답이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을 살짝 하네요. 에코프로가 반등을 살짝 합니다. 자, 우리 스티븐이 OLED는 언제쯤 볕이 들까요? OLED는 소재 위주로만 제가 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OLED는요, 소재, 득산 네오룩스와 P&H 테크 이 두 종목만 보십시오. 관련해서는 제 카페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제가 자꾸 중국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중국 세계 언론 지수라고 언론 자유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하는데 꼴찌 세계 180등이 북한입니다. 그렇다 치죠. 북한은 그렇다 치죠. 179등이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이 그만큼 언론이 통제된 사회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부자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1억을 지르더랍니다. 블랙카드로. 그래서 그 블랙카드가 부럽소 하고 옆에 얘기했더니 나는 당신의 대한민국 여건이 부럽습니다. 그랬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79등이랍니다. 러시아가 163등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여전히 개장 초반에 쭉 밀리니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순매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매 맞을 거 아침에 일찍 맞는 게 낫죠. 어제처럼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밀리면 참 피곤한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매를 맞아버리니까 어제는 아침에 올랐다가 이렇게 꺾이니까 정말 힘든 하루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빠져서 출발하니까 오히려 낫다. 다시 오늘 오후에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소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 자원도 없고 네, 식량도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이라 그러면 힘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주변국들을 쳐서 우선 베트남 같은 거를 먹어가지고 쌀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인민들이 지금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거를 먹어가지고 지하 자원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늘 시비를 걸지만 네, 남중국해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디아하고도 싸우고 주변 나라들하고 전부 괴롭히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의 원유를 인도가 많이 사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 대금을 위안화를 좀 줘라 해서 근데 인도가 NO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가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바람에 러시아가 지금 참 그 달러로 받아봐야 쓰지도 못하는 달러를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레무 로보틱스 움직임이 좀 돋보입니다. 오늘 로보트가 좀 힘을 내줬습니다. 자, 로보트도 보시면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냐, 하이드로 리튬을 보면서 종목이 오르면 한번 시동 걸면 쭉 오르고 한번 빠지면 쭉 빠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이드로 리튬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네, 오를 때는 쭉 올랐는데 빠지기 시작하니까 쭉 빠져버려요. 네, 거의 한 달 반 동안 거의 음봉이 생기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개를 들었네요. 요것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들도 거의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라서 좀 그런데 SBB테크 이런 거는 거의 뭐 반토막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충분히 조정받고 고개를 드나요? 이런 흐름, 자발적 흐름 좋습니다. 요거 이렇다면 2차 전지들도 지금 대체로 이런 상황이라서 로봇들이 바람을 불어서 2차 전지들이 반등을 시작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고, 야,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너는 좀 쉬어. 그런데 너는 좀 쉬는데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좀 반등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2차 전지들이 지금 로봇 움직임을 보니까요. 2차 전지들이 차별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과연 그런 흐름이 등장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2차 전지 전반이 에코프로 영향으로서 음의 기운이 가득한데 이게 플러스를 돌아설지. 네. 나타샤님. 그러니까 중국은 전부 얼굴을 안면 인식을 다 해놔가지고 국민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든지 민주 인사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가혹하게 대한다 하는데요. 참 IT가 발달하니까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기에 참 좋은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 2차전지 전반은 약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뭔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들이 과연 강세를 보일지 계속 그리고 이 강세가 2차 전지의 낙폭 대주까지 이어질 이게 지금 오늘 또 하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봐야 되겠네요. 첫째 에코프로 흐름, 두 번째는 로봇주 흐름.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만약에 흐름이 2차 전지의 낙폭과대주 쪽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2차 전지의 여타 종목과 에코프로 사이에 경계가 지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이걸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은 네이버 강세고요. 엔터주들도 다시 어제 조정받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오늘 바이오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어요. 셀트리온 실적 호전 때문에 올랐고요. 대신에 적자를 기록한 원익 IPS 같은 건 낙폭이 좀 커지네요. SNS텍은 플러스 났군요. 그래도 IT들도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로봇 관련주들이 2차 전지의 낙폭과 대주들을 좀 시동을 걸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에코프로와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하락은 놀라울 건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하락인데, 좀 빨리 빠져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공매도 세력들이 좀 수익 났다 싶으면 환매수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9시 23분인데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안정돼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그래서 그동안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인데 지금 0.4% 정도 하락하는 정도.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0.7% 낙폭이 더 큰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근데 어제는 외국인이 이러다가 오전 후반에 순매도를 많이 줄여줬습니다. 오늘 어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또 이 물량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처럼 시장이 강세 출발한 게 아니라서 오늘은 매질매를 아침에 맞아버리고, 네, 에코프로도 빨리 단기에 빠질 만큼 충분히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주면 좋겠네요. 이걸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해야 되나, 더 밀어야 되나 고민을 하게끔요. 그래서 아직은 에코프로의 영향이 2차 전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바이오니아가 여러분 하한가 들어갔죠? 혹시 뭐 뉴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 여기 회사가 본 보도자료가 나왔나요? 이번에 탈모 화장품 오해가 있었다. 판매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래서 어제 한가인가요? 판매에 문제가 없다. 회사 측은. 아마존 판매를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네, 결국 어제 그러면 한가 간 거는 아마존에 공급하는 게 뭔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의구심들이 등장하면서 한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 최근에 이 기관들도 여기 꽤 많이 개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주식이 어렵네요. 하루에 그냥 글쎄 회사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매도 때문이다. 자, 현재 에코프로 외국인 140억대 매수, 기관 140억 매도.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요. 국내 기관도 공매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에코프로 공매도 쳤다가 혼줄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를 쳐서 손실이 나면 요걸 꽃배기로 먹거든요. 야,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너는 깨지고 앉았냐? 네가 그렇게 전문가냐? 그러고도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대표인데 밑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에코프를 공매도해서 터졌다. 이러면 저는 바로 사표 받아버립니다. 그 하나로 그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니아가 좋을 것 같았는데, 어제 한가를 맞았다. 그럼 그럴 수 있죠. 펀드 매니저가 하다 보면. 근데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 급등으로 손해를 봤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감각이 어떤지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여지없이 사표 받아버려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딴 거 하는 게 좋아요. 네,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자, 일단 에코프로가요. 6만 1,000원 정도, 6만 1,000원대를 저점으로 버티는 모습이군요.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탄력을 발휘해서 이 기운이 원래 로봇주들이 올해 제일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기운이 2차 전지 전반으로 좀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에코프로와 구분이 될지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초 후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